아버지학교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들의 재미있는 수업 아재 클래스 시즌 2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창재입니다. 아재 클래스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버지학교 TV를 통해 매월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가족과 대화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친구들과는 몇 시간도 술술 얘기가 잘 되는데 왜 배우자, 아이들과는 그렇게 안 되는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우리 가족 한두 해 살아온 것도 아닌데 굳이 대화가 많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 네, 이번 주제는 단절된 대화를 이어주는 소통의 기술, 이해와 공감의 언어입니다. 강의 후에는 Q&A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명예 교수님이시고 상담목회 아카데미 예상 상담교육원 만남과 풀림의 한성열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한성열 교수님은 고려대를 거쳐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신 후 고려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다. 한국자살예방협회, 한국치유상담협회, 성격심리학회, 사회문제심리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셨고요. 한국드라마치료협회 회장, 서울생명의 전화 이사, 소망교도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셨습니다. 저서로는 문화심리학, 신명의 심리학, 심리학자의 마음을 빌려드립니다 등이 있습니다. 참 낯익은 얼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방송에도 자주 출연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한성열 교수님을 모시고 행복한 소통을 위한 대화법 저희 한번 배워볼까요? 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방금 소개받은 한성열입니다. 우리 이 아버지 학교 참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인데 제가 거기 나와서 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한방에서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병원에 자주 다니시면 안 되지만 한방을 보면 불통 즉 통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불통 즉 통. 그러니까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죠. 불통 즉 통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한방에서는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기와 혈이 제대로 통하지 않고 막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몸에 이상이 온다. 되게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떤 이제 누구랑 얘기하다가 잘 통하지 않으면 비유적으로 기가 막힌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기가 막히게 되면 결국 관계가 죽는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는데 사실 이거는 우리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사람하고 사람하고 관계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고통을 느낀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사람하고 얼마나 잘 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정말 우리가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사람하고 사람하고 잘 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서도 사람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 통하는지 하는 거를 가르쳐 주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에 굉장히 척박한 이러한 우리 한국의 토양에 이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버지가 소통을 하는 중심이 돼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을 알려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학교가 정말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지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아버지 학교 덕분에 굉장히 이 와해돼가는 가정이 아마 다시 살아나고 가족들 간의 관계가 다시 원활해지는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 이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더 계속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하시고 그 재미있는 이름까지 저는 아재학교라 그래서 이게 무슨 꼰대들 모이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보니까는 아버지가 재미있는 뭐 만남 뭐 이제 이런 아주 그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재미있게 이걸 끌고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글쎄요, 아버지라고 하는 게 집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그걸 잠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한 10여 년 전에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가 인터넷에 그게 올라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관심을 가졌던 그런 시가 있는데 혹시 그 시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된 시인데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아빠는 왜 이런 시입니다. 이거 지금도 인터넷에 있으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면 제 이 강의가 끝난 다음에 한번 찾아보시면 직접 또 느낌이 다를 겁니다. 그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빠는 왜 엄마가 있어서 좋다. 나를 예뻐해 주니까. 강아지가 있어서 좋다. 나랑 놀아주니까. 냉장고가 있어서 좋다. 먹을 것을 주니까.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게 지금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아주 솔직하게 이 자기의 느낌을 적은 이런 시입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아주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스스로 질문을 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입니다. 자, 지금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들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녀가 있다가 아빠는 우리 집에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쉽지 않죠. 내가 이 집에 왜 있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돈 벌어다 주잖아. 뭐 이런 얘기들. 내가 돈 벌어오니까 냉장고에 먹을 거 있잖아. 뭐 이런 전혀 애들은 관심도 없는 얘기들. 정말 이 질문을 하는 이 어린이가 듣고 싶은 대답. 이거는 못 해주고 뭐 내가 돈 벌어다 준다. 뭐 전부 다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대답이라는 건 본인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지금은 돈 좀 벌어다 주니까 집에서 이제 아버지 노릇한다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돈 못 벌어다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여기 왜 있는 존재가 되나요? 이건 참 굉장히 중요한 대답인데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세계적인 기업에서 그 부장으로 승진한 그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특강을 했는데요. 한 300명 정도, 한 번에 한 300명씩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그 강의를 했는데, 그 앞에 그 여성으로 이제 그 부장으로 승진한 분들이 한 20분이 계시고, 그 뒤에 이제 남자분들이 한 300명이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앞에 계신 그 여자분들 중에 한 분에게 자녀가 있으십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가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그 엄마한테 물어보게 되면 어머니로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겠습니까? 하고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요, 이분이 굉장히 뭐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답을 했어요. 이게 지금 혹시 충격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분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지금 옮기는 건데요. 그분이 그 대답을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도 그 인간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웃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그 여성 부장들은 진짜 속 시원하게 웃었고 뒤에서 웃는 남자 부장님들은 웃긴 웃는데 뭔가 씁쓸한 표정으로 이제 웃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여쭤봤어요. 얼마나 자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은요 막히는 게 없어요. 에브리데이 있다. 자,
이게 지금 한국의 가정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는 이 위상, 이거를 혹시 드러내주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사실 우리 아버지들 밖에 나가서 굉장히 열심히 일들 하시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꾹꾹 참으시면서 이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십니까? 하고 여쭤보게 되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가족들은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가족의, 특히 아버지의 비애가 아닐까, 이제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한번 좀 잘 좀 한번 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가족들은 정작 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온갖 이 수고를 아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 가족들은 내가 우리 집에 있는 이유를 모를까?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공부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그 조금 전에 그 사회자께서도 저를 소개해 주실 때 잠깐 그런 오프닝 멘트에도 나왔는데요. 한국의 가족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가족들끼리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가 사실은 어느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건데, 가족들하고 대화를 잘 하시나요? 그랬더니 자기는 대화를 잘한다고 어떤 분이 손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마침 아버지하고 아들하고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제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좀 색다르게 했던 데였는데, 근데 그 옆에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아들의 표정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주 자신 있게 나는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잘합니다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대화를 많이 잘하신다는데 맞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아들이 웃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대화한다는 거는 대놓고 화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은 대화했어요 지금. 근데 그 아들은 지금 또 오늘 또 한마디 들은 거지, 이거는 전혀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근데 왜 그러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한국의 아버지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가족들끼리 대화하는 법을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들이 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 아버지하고 집에서 대화한 경험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나마 아버지하고 같이 좀 만나 있을 때는 식탁인데,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아버지가 야 임마 밥 먹을 때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밥만 먹어, 뭐 이런 식의 이 이야기를 듣고 뭐 좀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렇게 자꾸 자기 속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머릿속으로는 나도 우리 가족들하고 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게 진짜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면 학교나 이런 데서 가르쳐 줘야 되는데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 주니까 어디서도 내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마음속으로는 하고 싶어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이거를 배워서 이제는 정말 내 속마음처럼 가족들하고 좋은 의사소통을 하면서 잘 지낼 수 있을까? 이거를 좀 훈련을 하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요. 우선 그 소통이라는 게 주로 대화로 하잖아요.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공식을 이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해봐요. 자, 대화를 하는데요. 대화는 기본적으로 너하고 나하고 하는 게 대화죠. 혼자 하면은 이거는 독백이 되는 거잖아요. 너하고 나하고 하는 게 대화잖아요.
자, 그러면 이 대화를 분석을 해보게 되면요. 이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가 끝나면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또 듣고 있다가 내가 얘기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대화가, 우리가 대화가 오고 가고 하잖아요. 오고 가고 하는 게 대화인데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나는 듣죠. 듣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나는 이제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야기하면 듣죠. 그 다음에 또 내 차례가 되면 말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 대화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듣기 말하기, 듣기 말하기니까 듣기하고 말하기를 잘하게 되면 대화를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듣기하고 말하기는 우리는 보통 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화하는 방법, 의사소통의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자체가 적어요. 나는 말할 줄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듣기 말하기 이건 우리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의사소통을 하는 거는 그런 건 아니에요. 자, 이제 듣기 말하기 하면 여기 뭐가 왔다 갔다 하느냐, 말이 왔다 갔다 하죠. 오는 말 가는 말, 오는 말 가는 말인데요. 뭐 우리가 뭐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말이 고운 말이죠? 어떻게 하는 말이 고운 말이죠?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천냥빚을 갚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말을 잘하면 천냥빚을 갚는다 하는 거는 알려주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how to, 어떻게 하면 이 천냥빚을 갚을 수 있게 말을 하느냐, 이건 안 가르쳐줘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로는 말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 실제로 하는 거 보게 되면 굉장히 어색하고 결국은 말을 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통해서 이제 뭐가 왔다 갔다 하냐. 대화는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말이. 자, 그러면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테니스나 이제 이런 걸 하는 걸 보면, 그 정말 오래 테니스를 치신 분들은 이렇게 공이 오랫동안 오고 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랠리가 오랫동안 진행이 되죠. 그러면 그건 보는 사람도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웸블든이라든가 또는 뭐 US 오픈이라든가 이런 결승전 같으면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도 그 선수들이 지금 아주 그 기묘한 랠리를 하는 것을 보고 탄성을 올리고 이제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도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대화의 고수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오랫동안 랠리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 같으면 저럴 때는 좀 뭐가 올라올 것 같고 화가 날 것 같은데도 아주 능숙하게 그걸 받아 넘기기 때문에 대화가 계속 이렇게 물 흐르듯이 진행이 되죠. 근데 이 초보자들은 이게 그 테니스 초보자들하고 똑같이 한두 번 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똥볼 때리는 바람에 이제 공 주스러 다니다가 나중엔 이제 너하고는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수들이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되면 몇 번 오고 가다가는 꼭 싸움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다시는 얘기하지 말자. 차라리 우리는 얘기 안 하는 게 낫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끝나고 만단 말이에요. 근데 테니스를 잘 하시기 위해서는 테니스를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 거를 이론으로 배워가지고 되시나요? 아니죠. 테니스 라켓을 들고 실질적으로 테니스장에 가셔가지고 훈련을 하셔야지 내가 테니스를 잘하게 되지, 이론으로 아무리 이거를 들어보았댔자 잘할 수가 없는 건데, 그러나 이론이 중요하죠.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론만 이야기를 좀 하실 텐데, 이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이제는 한번 내가 집에서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 하는 거는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을 통해서 이제 말이 오고 가는 게 대화인데, 말을 왜 하나요? 우리가 말을 왜 하죠? 말을 하는 이유는 말을 통해서 뭔가가 오고 가기 위해서 말을 하는데, 대개 경우에 말을 통해서 오고 가는 게 뭐냐면 지식이나 정보가 오고 갑니다.
지식이나 정보가 오고 가요. 우리가 말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모르는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그걸 얻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이제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 이거는 우리가 머리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화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사리 대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사리 대화. 그러니까 지식이나 정보는 옳아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리고 결론이 정확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리 대화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 사리 대화는요. 이 대화에는 지금 듣기하고 말하기 두 가지가 있는데 둘 다 물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둘 중에서도 이 사리 대화는 뭘 잘해야 되나요?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먼저 택한다면 이 사리 대화는 듣기하고 말하기 둘 중에 뭘 잘해야 되죠? 예. 이 사리 대화는요. 이거는 말하기를 잘해야 됩니다. 말하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지식이나 정보가 무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리 대화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것뿐만 아니라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우리가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요. 그거는 뭘까요, 그게? 그거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유는 우리들이 느끼고 있는 이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요. 이 감정은 우리가 보통 그냥 비유적으로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마음심자에다가 감정을 정자를 해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심정대화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심정대화는 이 듣기하고 말하기 이 둘 중에 뭘 잘해야 될까요? 예, 이거 지금 한참 생각하시는 분은 학교 다니실 때 굉장히 힘든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하기하고 듣기인데 말하기 나왔는데 이거 뭘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건 그냥 듣기죠. 왜 그러냐? 그거는 뭐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더라도 답은 뻔하잖아요. 듣기죠, 듣기. 그러니까 이 심정대화는 말하기, 듣기 중에서 듣기를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이제 우리 그 보통 이야기 중에 한번 이렇게 짧은 걸 한번 줘볼까요? 야,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 그거 없죠. 뭐 머리가 잘 통한다는 게 왜 이렇게 한 번씩 들이받는다 뭐 이런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잘 통하는 거는 없죠. 그런데 예를 들게 되면 나는 남편하고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있나요, 없나요? 이런 표현은 있죠. 자, 그러면 이 관계가 잘 이루어지려고 하면 머리가 잘 통해야 되나요? 마음이 잘 통해야 되나요? 마음이 잘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잘 통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이 마음이 잘 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듣기를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듣기를. 그게 기본인데 근데 왜 우리가 의사소통이 안 되느냐 하면 우리는 계속 뭐를 하려고 하나요? 말을 해요, 말을.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하고 마음이 통하려면 듣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말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 사회가 지식 정보화 사회이기 때문에 이 말하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이 말하기를 가르쳐 준다고 이 친구들 앞에 나와서 뭐 말해봐 뭐 이제 이런 거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이고 우리 애가 집에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말을 잘하는데 사람들 많은 데 가게 되면 애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쭈삣쭈삣하고 뭐 말을 잘 못한다 이렇게 되면 걱정이 되시죠. 이 지식정보화 사회라는데 이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말을 잘해야 되는데 조리 있게 우리 애가 그걸 못한다. 그러면 또 우리 애가 앞으로 또 살아가는데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또 걱정이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 부모들이 걱정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뭔가요? 그렇죠. 과외하는 거나 학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이 말하기 학원이 있죠. 요새는 이제 말하기라기보다는 이걸 또 좀 뭐 있어 보이느라고 스피치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걸 하는데, 결국 응변 학원, 뭐 말하기 학원, 이런 것들이 다 이 말을 잘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이 사람들 앞에서 대접을 받는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는 이 말하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잘할 수 있는 도구가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제가 지금 이 칠판을 쓰는데요. 사실 이것도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유물 중에 하나죠. 칠판 쓰는 게. 그런데 이 칠판도 사실은 이게 말하기의 보조도구인가요? 듣기의 보조도구인가요? 이건 말하기의 보조도구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를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화이트보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이거는 당연히 말하기의 보조도구죠. 그러니까 이거에 뭐 많은 게 요새는 뭐 PPT를 사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는 뭐 마이크를 사용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말하기를 잘 할 수 있는 보조도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사회가 지금 말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듣기를 도와주는 보조도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물론 듣기 딱 보조도구 하게 되면 보청기 생각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듣기는 그 보청기 그게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는 이 듣기를 도와주는 보조도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로지 지가 혼자 해야 돼. 이건 뭐 보조도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응? 내가 이거를 스스로 내 혼자 이거를 해야 되는데 보조도구가 없으니까요. 근데 이거를 어디서 내가 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학원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잘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지금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대개 지금 아버지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 어려움이 뭐냐? 이 가족들끼리는 감정을 나누는 심정 대화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 아버지들은 심정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거를 어디서 배운 적이 없어요. 아버지들이 주로 제일 많이 하는 대화가 뭔가요? 그거는 다 사리 대화야. 그러니까 자식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리 대화를 하고, 부인하고 이야기할 때도 사리 대화를 하지, 이 심정 대화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감정을 나누는 이런 대화를 안 해요. 그리고 뭐라고 어렸을 때 배웠느냐 하면, 남자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는 남자답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게 되면 어렸을 때 뭔가 좀 어렵거나 그래서 울었다 이거예요. 그러면 대개가 다 우리 어렸을 때는 뭐라고 이 주위에 있는 남자 어른들이 이 야단을 쳤냐면, 이 자식이 무슨 개집애 같이 자꾸 우냐, 이런 식으로. 자꾸 우는 거는 여자들이나 그렇게 우는 거야. 남자들은 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남자들은 뭐 한평생 3번을 울어야 되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얘기 많이 아마 여기 좀 들으셨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지금 1번 울었는데, 이게 3번밖에 못 운다니, 1번은 모르고 울었으니까 2번 남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울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제 돌아가셨을 때 울어야 되니까, 그거 남겨둬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감정 표현을 안 하고 내가 참는 거. 이게 남자답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교육 안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무슨 뭐 말을 많이 하고 그러면 이 자식 무슨 이거 계집애처럼 이렇게 말을 많이 하냐? 임마 남자는 임마 남아 이런 중천금이야. 뭐 이런 얘기들. 뭐 응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야 이놈아.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를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 남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감정, 자기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감정은 이거는 여자들이 하는 거고, 남자들은 어려운 일이라도 꿋꿋하게 밀고 나가야 되는 게 남자답다. 이렇게 우리 문화에서 배웠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몰라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할 때 제일 답답한 게 이 남자, 내담자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 느낌이요? 네, 그때 그런 얘기 듣고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뭐, 아무 느낌도 안 들었죠, 뭐.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남자들은 전부 다 AI 로봇이야. AI 로봇이 인간보다 부족한 게 감정이 없잖아요. 전부 다 머리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녀들이라든가 부인이 뭐가 이렇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듣고 있다가 잠깐만. 그래서 결론이 뭐야? 간다는 거야? 안 간다는 거야? 사겠다는 거야? 안 사겠다는 거야? 뭐 이런 식의 양단 간에 빨리 결정을 내리라는 거야. 왜? 본인들이 그렇게 머리로 생각하는 것만 배우고 그게 남자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제일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사실은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는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자녀들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아버지가 어디 있고 부인하고 대화를 하고 싶지 않은 남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하는 법을 몰라. 왜? 그거는 남자답지 못하다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은 자기 마음을 잘 표현을 못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거니까 좀 제가 얘기를 드리겠는데 남자들도 자기 속에 있는 감정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들은 맨정신으로 남자답지 못하니까 내가 남자라는 걸 잊어버려야지 속에 있는 게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술 마셔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술집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 다닐 때 낮에는 이 남자라고 하는 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머리로만 살다가 너무 자기도 답답하니까 저녁 때는 그래도 좀 인간이 되려고 술 한 잔 먹고 술김에 자기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집에 가면 많이 싸우죠, 얘기하다가. 그게 왜 내 이 속에 있는 감정이 나오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가족들하고 좋은 의사소통을 하시겠다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심정 대화를 하시는 거를 좀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심정 대화하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심정 대화는 이 듣기를 잘 하셔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나하고 너하고 지금 대화를 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자녀입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뭐 내가 이게 이제 아버지면 요 너하고 나인데요. 여기 아버지게 되면 여기는 뭐 이제 그 자녀가 되겠죠. 여기가 내가 이제 남편이게 되면 여기는 지금 이제 부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뭐 관계는 뭐든지 간에 이제 이걸 나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자, 듣기를 합니다. 그럼 듣기는 어떻게 되는 형식이냐면 이 사람이요. 자기 얘기를 하겠죠. 나는 하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들을 때는 우리는 이렇게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할 때는 저 사람이 지금 이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하니까 여기는 뭐가 되느냐면 주어가 너는이 됩니다. 너는. 지금 너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들을 때는 상대방한테 관심을 가지죠. 그 다음에 이제 내 차례가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나는 네 얘기 듣고 나는 이러이러한 생각이 든다 하고 이제 내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하기죠. 그런데 이 대화를 심정 대화를 잘 하려면 말을 하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듣기를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내가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내가 아무 얘기도 안 하고요. 자, 오늘부터는 내가 그동안 말을 많이 했으니까 좀 들을 테니까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해라. 그리고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얼굴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면 우리 가족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못하죠. 아버지가 어디 가서 뭘 또 배우고 와가지고 일어나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불편하지만 그래도 그게 익숙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요, 이 듣기를 하는 거는요, 나는 이 얘기를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참 해보시면 어렵습니다. 이거를 잘 하실 수 있다면 이제는 상담실 하나 나중에 차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상담자는 이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할 때는 이게 사실은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느냐면 내 차례가 됐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셔야지 우리 가족들하고 의사소통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게 아까하고 뭐가 달라졌는지 이제 아셨나요? 아까는 화살표가 일로 갔다 이렇게 오고 가고 했잖아요. 지금은 화살표가 다 한쪽으로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는 실질적으로는 누구만 하고 있나요? 너만 하고 있죠, 너만.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듣기를 하고 있죠. 이게 심정대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차례가 되면 형식적으로 나도 말을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얘기를 안 해요. 이게 바로 듣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느냐? 여기서 우리가 듣기 할 때는 너는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때 주어가 뭐가 돼야 되냐면 너는으로 주어가 돼야 돼요. 조금 전에는 이게 나는이 됐죠. 네 얘기 듣고 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이렇다는 거구나 하고 주어가 너는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저 사람이 나는 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는이 되겠죠.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듣기라는 거예요. 이거 해보시게 되면 굉장히 맨 첫 번에는 어렵습니다. 이게 내가 한마디 하고 싶은데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고 너는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듣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마음과 마음이 통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이라는 게요. 그 이야기 속에 항상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마음이. 이게 이제 그 밑에 깔리는 감정인데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을 때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을 들으시게 되면 살이 대하러 가는데 이야기를 듣지 마시고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속마음 이거를 아셔가지고 이거를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너는 지금 마음이 감정이 이러이러하구나 이렇게 이거를 해주는 게 듣기의 기본형이에요. 우리 되게 수학이나 영어를 배울 때 기본형부터 나가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좀 재미있게 표현하느라고 군화타령이다 이제 이렇게 불러요. 이렇구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너는 지금 감정이 이렇구나 하면 이 사람이 예 하고 대답을 하고 예 나는 이러이러하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너는 감정이 이렇다는 얘기구나 하고 또 자기 얘기를 또 계속 해나가는 거 이게 이제 듣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듣고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보통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예인데 이게 이제 TV 드라마 부부간의 이제 갈등을 다루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데요. 자, 남편하고 지금 부인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 집은 40대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고 이제 급여를 받아오면 부인이 그거 가지고 이제 살림을 하는 아주 이제 전형적인 이런 가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남편이 하루는 회사를 갔다 오더니 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에이씨 난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남편이 난 내일부터 회사 안 간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럴 경우에 대개 부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나요? 대개 부인이 그렇죠. 평소에도 아주 굉장히 서로 감정을 잘 주고받는 집은 미쳤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올 텐데 이 부인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하면은 그러면 우리 집은 뭐 먹고 살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 지금 부인이 한 얘기가 맞나요, 틀리나요? 이게 지금 사리적으로 보면 이거 맞는 얘기죠. 응? 남편이 회사 안 가면
그 급여를 안 가지고 오게 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아주 부인은 옳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남편이 지금 부인이 옳은 얘기를 했으니까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맞다. 내가 회사 안 가면 우리 집이 먹고 살기 어렵구나. 야, 그걸 내가 몰랐네. 알려줘서 고마워. 그리고 내일 내가 회사 갈게. 이러겠죠, 되게. 왜냐면 모르는 거 알려줬으니까. 근데 지금 이 남편은 뭔가 지금 아직까지 그 사태를 파악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면 더 화가 났어요. 더 화가 나가지고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부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남편이 아직도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조금 더 다가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당신 혼자 회사다며? 이렇게. 이 부인이 한 얘기가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부인은요, 입만 열면 진리야. 이 진리 부인이에요, 진리 부인.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는 깨닫고, 맞다. 내가 혼자 회사 다니는 게 아니네. 옆집 또리 아버지, 뒷집 순자 아버지도 다 같이 회사 다니면서 구박받고 이러고 다니는구나. 야, 내가 그걸 몰랐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회사 그만뒀으면. 그러면서 부인의 손을 콕 잡으면서 앞으로도 내가 잘 모르고 있는 거 있으면 지도 편달을 바래. 근데 이 남편은 화가 더 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당신하고 얘기하느니 내가 벽 보고 얘기하는 게 더 낫겠다. 그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따라 들어와가지고 왜 결론 안 내고 도망가냐. 이제 이러면서 그 집은 그날 크게 부부싸움을 했어요. 자, 이 부인은요, 하나도 틀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아주 정확하게 이 사리에 딱 맞는 정보를 줬어요. 당신이 회사 안 가면 우리 집 먹고 살기 어려워. 당신 혼자 회사 다니는 거 아니야.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정들이 다 회사 다니고 그 사람들도 다 나름 힘들게 살고 있어. 이걸 지금 부인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인은 남편하고 할 때 무슨 대화를 하고 있어요? 사리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지금 부인하고 사리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나 회사 안 간다 그랬을까요? 이때 이 남편은 부인과 심정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심정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심정 대화를 하고 싶었다는 것은 내가 오죽 오늘 회사에서 말이 안 되는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내가 오늘 회사에서 굉장히 힘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세요? 이럴 때 단지 이 부인은 뭐라고 얘기하면 돼요? 오늘 회사에서 굉장히 화나는 일이 있었는 모양이네. 이런 얘기 하나만 하면 돼. 오늘 회사에서 당신 굉장히 화났나 보다. 오늘 당신이 굉장히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남편이 그래, 나 오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있었는데 뭐 당신이 보태준 거 있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기 말을 화났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도 부인이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더 하게 돼 있어요. 당신도 전에 만나서 알지? 그 김 부장. 야, 그 김 부장 그 새끼가 오늘도 또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러면 부인이 뭐라 그러면 돼요? 김 부장도 다 생각이 있겠지. 이딴 소리 하면 안 되겠죠. 야, 김 부장 그 생긴 것도 생쥐같이 생겼는데 꼭 생쥐같이 노네. 막 이러면 이 남편이 당신이 보기에도 그 생쥐같이 생겼지 그 새끼가. 야, 근데 노는 것도 생쥐야. 막 이러면서 쫙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실컷 화가 다 풀리고 나면 뭐라 그럴까요? 뭐 내가 다 잘한 건 아니야. 그래도 나한테 그러면 안 되지 지가. 뭐 이제 이러면서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회사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죠. 그러면
집에서 진리만 얘기하다가 싸마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야기 다 받아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회사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게 아주 간단하게 보여도 우리가 이 마음의 대화를 하는 거하고 머리로 대화를 하는 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이 교회만 아니면 훨씬 더 이해가 쉽게 이해를 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이 남자들을 대상으로 심정 대화를 제일 잘하는 직업이 누굴까요?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그냥 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그럼 당신 집 뭐 먹고 살게?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와, 오늘 또 회사에서 엄청 또 화난 일이 있었나 보네. 이렇게 그럼 받아주는 거죠. 그러면 줄줄줄줄 얘기하다가 화를 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서 부인하고 뭔 말하냐? 되게 공식적으로 세 마디 한다고 그러지 않아요? 별일 없냐? 애들 다 들어왔냐? 자자. 왜냐면 진짜 중요한 얘기는 딴 사람 만나가지고 하고 왔거든, 지금. 이게 바로 이 마음이 안 통하는 사리대화가 이런 거다는 거예요. 이런 거. 근데 이거는 지금 부인 이렇게 되면 아니 남편만 내가 부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편도 그렇다. 물론 남편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남편이 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엘리베이터에서 앞집 부인을 만났단 말이죠. 이제 부인하고 엘리베이터 타고서 내려오는 그 짧은 시간에도 이 앞집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바람에 화가 났어요. 하루 종일 기분이 꿀꿀하다가 이제 저녁 때 남편이 퇴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화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화가 나면 내가 손해니까 화를 풀으려고 이제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얘기를 저녁 먹기 전이죠. 이게 들어와서 이 얘기를 했어요. 당신 저 앞집 예편내가 좀 이상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꺼내니까 남편이 그래 맞아 진짜 당신 내가 조금 전에 퇴근할 때 보니까 굉장히 화난 것 같았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당신이 출근하고 조금 있다가 내가 뭘 좀 하려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때 그 앞집 그 예편내하고 만났는데 아니 글쎄 그 예편내가 나한테 이러이러게 얘기를 하잖아 글쎄. 그래가지고 쭉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 이제 서두가 하고 있는데 남편이 딱 잠깐만 스톱. 내가 제 3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걸 보니까 당신이 조금 더 잘못했다. 이걸 알려주면 부인이 굉장히 고마워하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거 몰랐네. 내일 아침에 가서 사과할게. 부인이 되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러면 딱 부인이 무슨 생각이 딱 머리를 스쳐가느냐면 이 인간하고 내가 더 살을까 말을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당신 누구 편이야? 이런 얘기가 딱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의 편애가 그렇게 좋으면 오늘 저녁은 그 집에 가서 먹어. 그리고 본인은 안방에 들어가서 흰띠 두르고 누워. 이 남편은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아주 객관적으로 CCTV를 딱 가려줬는데. 지금 이 부인은 남편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CCTV를 가려달라는 게 아니죠.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내 편이 돼서 내가 지금 화가 났으니까 내 이야기, 내 마음을 좀 알아줘서 내 화를 지금 풀어달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글쎄 오늘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있어. 야, 그의 편에 진짜 이상하네. 야, 당신 진짜 황당했겠네. 그렇지. 그래가지고 또 쭉 야, 진짜 이상하네. 정말 당신 너무나 화났겠다. 그래도 당신만 하니까 그래도 그 화를 누르고 참 우아하게 대접했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야, 그 옆에 막 쭉 그 부인이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듣고 있다면 나중에 부인이 어느 정도 화가 풀리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뭐 내가 좀 먼저 좀 뭐 잘못한 것도 있긴 있어.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고백을 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서 화가 다 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이제 우연히 또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앞집에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저께 남편 만나서 화가 다 풀었으니까 먼저 인사를 할 만한 이런 여유가 생기잖아요. 철이 엄마, 어저께 내가 좀 심했지?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우리 남편도 네 년이 이상하대. 그러니까 이 이웃하고는 사이가 좋아지고 남편하고는 더 사이가 또 깊어지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사는 거? 자, 이게 바로 사리대화와 심정대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서 저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 왜? 내 마음을 몰라줘.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최근에 가족들끼리 그게 부부간이든가 아니면 그게 부모하고 자녀든 간에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조금 언쟁으로 끝난 사건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그거는 어떤 소재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서로 마음을 상했는가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심정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상대방이 사리 대화로 받아줬어요. 소재가 뭐였던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은 심정 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한 사람은 사리 대화로 그걸 받아주게 되면 이 사람하고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 왜? 이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 그러니까 내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하고 내가 속이 깊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리 대화를 하는 이 부인은 억울할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그렇게 말려야지 그걸 가만 놔두고 말 받아주게 되면 진짜 회사 안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요, 자기가 회사 안 가면 자기네 집에 먹고 살기 어렵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 말을 다 받아주면서 오히려 화를 풀어주게 되면 내일 훨씬 더 좋은 기분으로 그리고 집에 가면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아내가 있다는 거 이거 하나 가지고도 밖에 나가서 훨씬 더 기운차게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는 어때요? 자녀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왜 아버지하고 얘기를 안 해요? 아버지가 내 마음을 몰라줘. 내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해서 사리대화로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싶어서 아버지랑 대화한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대화를 하는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머리로 나하고 대화를 해.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거를 잘 하시게 되면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상담소 차리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자녀하고도 말할 것도 없지만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 다투다가 이 폭력이 있어서 이제 경찰에 한 분이 신고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판사 앞에 가서 이제 재판도 받고 막 이러는 분들이 대개 요즘에는 그 판사가 부부 상담을 받아라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1년에 몇 번씩 이제 부부 상담을 하는데 한 케이스가 이런 게 있어요. 20년을 같이 산 분인데 서로 이제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갈등을 하다가 한쪽에서 폭력을 행사해가지고 이제 경찰에 갔다가 이제 억지로 이제 저하고 만나서 부부 상담을 이제 하는 이런 경우가 됐어요. 서로 만나자마자 상대방이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가 하는 거를 그냥 계속 얘기를 나누는데 한참 얘기를 나누는 걸 놔둔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부인한테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요. 그동안 당신 수고했어. 고마워. 그 얘기를 듣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이 부인에게 이 남편이 그 얘기가 듣고 싶다니까 그 얘기 좀 해주시죠 하고 얘기했더니 부인이 도리도리 안 한다는. 이 사람이 그동안 수고한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화나게 한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고맙다고 얘기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또 둘이 또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말리면서 그래도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이 남편이 그 얘기를 그렇게 듣고 싶다니 한번 해줍시다. 그리고 오히려 제가 막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부인이 별로 내키지도 않는데
명색이 또 상담자라고 또 머리가 좀 희끗희끗한 사람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당신 그동안 수고했어. 고마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요, 그 남편이 그 얘기를 듣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20년 동안 이 남자하고 살았는데 우는 거 오늘 처음 봤대요. 그러면 참 희한한 일이네.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듣고 울어. 그러고 그랬더니 남편이 눈물을 흘리면 나는 그 얘기가 듣고 싶었단 말이야. 자, 이게요, 사리 대화를 하는 거하고 심정 대화를 하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제가 상담했던 사례들만 이런 걸 얘기를 한다면 밤을 새워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원칙은 다 동일해요. 한 사람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굉장히 섭섭했고, 그런데 그 이유는 상대방이 사리 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정 대화를 안 하고. 그런데 이 심정 대화를 하게 되면 금방 사람의 마음이 이게 해져요. 자, 예를 들게 되면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 우리나라 속담에 있잖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 때 이걸 이제 여자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서양 애들은 여자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여자의 마음이 무슨 뭐 흔들리는 갈대다 이런 식으로밖에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하냐 하는 거는 5, 6월에 여자가 한 번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린다.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이걸 알아야지 그래도 사람의 마음을 좀 안다. 이렇게 5, 6월에 여자가 한 번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내려요. 지금 같은 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기인데 아마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중에서는 혹시라도 한두 집은 지금 가족 분위기가 서리빨 분위기가 있는 집이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마음속으로는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정말 그 키를 알고 싶은데 이걸 어디 가서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 분들이 요거까지밖에는 몰라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가 한 번 정을 품으면 5, 6월에 절간에서 새우젓 얻어다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들어보셨나요? 여자가 한 번 정을 품으면 절간에서 새우젓 얻어다 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런 거를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시니까 별로 그런 게 있는지 뭐 다들 남의 집도 그냥 다 서리빨 난리겠지 뭐. 되게 이러면서 사전 나보고 어때요? 반응이 딱 그렇게 오는데 지금 이 카메라를 통해서. 자, 이 여자가요 정을 품으면 절간에서 5, 6월에 그것도 5, 6월에 새우젓을 얻어다 준대. 절간에 새우젓이 있을 리가 없죠. 제대로 된 절이면. 거기다가 5, 6월은 새우젓이 일반 민가에서도 다 떨어질 때예요. 6월 달이 새우를 새로 잡아가지고 담는 게 육젓이고 그게 제일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여자가 한번 해주려고 마음을 먹으면 불가능 곱하기 불가능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어떻게 일로 오느냐 하는 이 키를 어디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이걸 어디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거 지금 아니다. 이거 고쳐야 된다 하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겉으로는 사리대화를 계속하면서 틱틱거리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말하기만 하면은 서리빨이 내리는데 이게 듣기를 넘어가면 절간에서 새우젓이 나오는 거예요. 자, 가족들하고 이제 좋은 관계를 지금이라도 맺고 싶으시게 되면 내 이야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 이거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대 이스라엘의 왕 중에 제일 지혜롭다는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 왕이 제일 지혜스러운 왕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줄까 하고 이야기하라 그랬더니 지혜를 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특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줬다. 지금 이게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지혜라고 하는 이 구약에서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게 이게 원어로는 이게 뭐냐면 듣는 마음이래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상대방의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듣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지혜스러운 분이에요. 대개 지금 우리나라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의 아버지들이 지식은 많아요.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자꾸 알려주고 싶어요. 말을 많이 해요. 지식이 있는 사람.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지혜스러운 분이에요. 나는 우리 아버지들이 이제는 지식이 많은 이러한 역할을 하시기보다는 지혜가 많은 이러한 역할로 가족을 이끌고 나가시게 되면 나는 아버지가 좋다. 아버지가 왜 좋아요? 아버지가 있어서 좋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어린아이들이 하다가 대답 못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답을 하자고요.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 질문에 이제 우리는 아빠가 있어서 좋다. 내 마음을 잘 알아주니까. 이게 이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제일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제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 강의를 들으시고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제가 잘못 이야기한 게 있으시다 그런 게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제가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